지난 금요일 영상에서 WTI가 $75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하겠다고 했었죠. 어제는 $75 근처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손가락 꽉 묶고 참았다가 오늘 $73대까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 WTI 인버스를 매도 처리했습니다. 제가 목표했던 저항선을 돌파했거든요. 물론 오늘 지금도 더 내려가고 있죠. 현재는 WTI 레버리지를 지지점이라고 판단되는 13,030원 정도에 걸어 놓았는데 매수될지 모르겠네요. 굳이 바로 매수를 서두르지는 않을 겁니다. 전략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게 지금까지 보면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아서요. 천연가스는 어제 9%대 정도까지 내려가는 걸 보고 마지막 3차 매수를 갈등했었지만 그래도 하루 정도는 더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참았더니 오늘은 10%를 넘어서까지 더 올라가네요. 지금은 조금 가라앉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은 소폭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어제 하락을 다 메꾸고도 더 높은 상태인 것은 여전하죠.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차트에서 보인다고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었는데 정말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8월은 통상적으로 재고가 느는 시즌이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지난주 재고량이 제 기억 기준으로 역대급으로 줄었죠.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WTI는 전쟁 우려 완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 기대나 경기 침체 우려 완화 등 상승 요소에 대한 이야기도 아직까지 많은 상황에서 나온 급락이기 때문에 역시 숨어있는 인자가 있겠구나 생각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중국 경기 침체 영향이 여전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었거든요. 이게 더 거시적이고 큰 영향력이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되거든요. 뉴스를 찾아볼게요. 역시 가자 휴전 협상 진전에 급락 중이라는 기사들인데요. 그리고 중국 침체, 우려 지속이라는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한동안 사라졌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읽어보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경제 둔화가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중국의 정유소 생산량, 공장 생산량도 줄고 있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네요. 중국은 전기차 보급률이 꽤 높잖아요. 공산당스럽게도. 그래서 경기 침체 이유가 아니더라도 석유 수요가 줄고 있다는 기사가 오늘 아침에 인베스팅닷컴에서 보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으로요. 이 점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되지 않을까요? 천연가스 기사를 찾아볼게요. 유가는 급락하고 천연가스는 폭등이다 라는 제목인데요. 살펴보죠. 역시나 왜 그런지에 대한 분석 내용이 없어요. 항상 천연가스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베스팅닷컴에서 좀 더 분석적인 기사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WTI 유가는 패스하고 천연가스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파이프라인에서 원인모를 폭발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전히 여름철 수요 증가 기대 덕에 천연가스가 5% 올랐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름철 수요야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다행히 프리포트 수출항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파이프라인 폭발이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 영향이 어느 정도 지속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용으로 봐서는 어제 마지막 3차 매수를 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뭐 어쩌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